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니스 주주님들. 자, 주가 상태가 연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포스코 주가가 이렇게 질질 새면서, 진짜 길 가다가 물건 하나 던지고 부시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면서 버텨나가는 거 이건 말고는 지금 딱히 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번뜩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영상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독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아요만 하나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 구독 눌러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포스코 파업 논란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죠. 뉴스에도 나올 만큼 지금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에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왜냐면은 이게 철강이 실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을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가동이 멈추게 되면은 산업 전반적으로 제품 납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실생활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제조업 쪽에서는 꽃은 철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B2B, 회사 대 회사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B2C, 회사 대 고객들, 요까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성전자 파업, 조선업계 파업, 이런 거랑은 비교가 되질 않는 파업 수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제품의 이 원재료 단에서 파업을 하는 건 사실상 제품의 생산의 올스탑, 그러니까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양상공회의 소장님께서도 이 기고문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지역 경제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내수 점유율이 약 한 55% 정도 되는데 만약에 노조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지역 경제를 멈추게 된다는 말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파업 출정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1, 2일에는 포항에서 출정식을 진행을 했고 3일 오늘이죠. 광양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출정식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정의를 좀 보자고 하면 군에 입대해서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업 진짜 합니다 라고 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정식 끝나고 나면 파업이 언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업 타임라인은 알겠어. 자, 그러면 국내 산업에는 어느 정도로 타격이 올지에 대한 이 디테일한 내용과 포스코 실적에 주는 영향을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지금 포스코 그 다트 공시에서 나오는 생산 제품과 판매 지역인데 이건 오피셜 내용이에요. 포스코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조강 생산을 해서 열연, 냉연, 아연, 도금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는데 이 납품처가 어디냐를 좀 잘 보세요. 자, 자동차 내외판, 스프링, 고강도, 조선 용강, 그리고 건축 내외 장재, 고장력 압력 용기, 저장용 탱크, 관관, 케이블, 스테인리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이 산업 자체로 보면은 자동차, 건설, 조선, 에너지, 가전, 산업기계 막 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이 포스코의 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파업을 하면 이 모든 산업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껏 포스코가 파업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 거고,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는 또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 볼지도 레이팅을 해봐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포스코의 실제 생산 실적과 가동률은 왼쪽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월부터 9월 말까지 포스코는 총 2,587만 톤을 생산했고요. 평균 가동률은 85%입니다. 자, 이거를 1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주말 포함해서 러프하게 좀 보겠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말고. 자, 이 2,587만 톤을 9개월
한 270일 정도로 나누어서 일평균 조강 생산량은 9.5만 톤이 나옵니다. 자, 포스코에서 만드는 제품은 열연, 후판, 선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인 평균 단가는 톤당 80만 원입니다. 자, 스틸웨어 사이트에서 보고 가능한 수치예요. 자, 그러면은 1생산 9만 5천 톤 곱하기 80만 원을 하게 되면은 760억의 이익을 봅니다, 하루에. 자, 그렇다는 건 포스코가 단 하루만 파업을 하더라도 7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물론 파업한다고 아예 문 닫고 일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만 조선업계처럼 타임제로 오후에 막 2-3시간 정도 많으면 한 4-5시간 정도 이 정도 파업을 하지만 단순 계산하면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매출은 몇십 조 단위이기 때문에 딱 두고 보면은 막 별로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760억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들,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다 고려하다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피해 금액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가 진짜로 파업을 시작하면은 다른 산업에서 파업한답시고 주가 내리는 것보다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업 가능성이 낮기는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리스크가 생겼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막상 파업 딱 시작하고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대비를 못해요. 그때는 대응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직장 다니시고 업무 보실 때 파업 터지면 그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파업이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고 파업이 터지면은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히려 파업이 터지지 않으면 이게 악재 해소랍시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악재면 악재 대비해야 된다. 아니면 악재 해소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요런 코멘트를 타이밍에 맞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다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오히려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악재 해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연말에 이거 말고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의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요거 종합해서 제가 리스트업 쫙 한번 한 다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독자분들을 한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요청은 안 드렸었잖아요. 지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비스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최상단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설문지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딱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파업 리스크 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1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복수 체크로 편안하게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보유 평단과 비중.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포스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이 다 다르실 거예요. 누구는 50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분들, 누구는 최근에 매수해서 30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적게 실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업 리스크가 악재 해소로 작용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와 비중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다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됐으면 애초에 영상에서 여기서 매수하시고 저기서 매도하시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가면은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운사이드 내려갈 수 있는 그 사이드보다 업사이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비하시려면은 평균 단가 요거는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수 작성란으로 체크는 딱히 안 했지만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다 하신 분들은 밑에 요거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구독을 눌러달라고 보치는 거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거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봉사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채널을 좀 더 키워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슈 맞춰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출하시기 전에 이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새해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상승 파동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5년도 그리고 26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갈수록 포스코가 오를 수 있는 재료들이 뭐 한참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포스코 커버 드릴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